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2일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청한 기습적인 기자간담회가 지금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반에 시작한 기자간담회가 6시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 저녁 식사를 위한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다가 7시부터 또다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기자간담회 오후에도 지켜보고 저녁에도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느꼈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자들의 수준입니다. 사실 이 기자간담회가 사실은 밀어붙인 것이죠. 조국 후보자 측이.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기자간담회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의 수준이 너무나 수준 미달이었습니다. 지금 저녁 식사 이후에 지금 현재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이 조국 후보자 간담회를 보고 있으면 수준이 아까 오후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질문들을 하고 있냐면 가짜 뉴스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아무리 급하게 준비가 됐고 또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 기자간담회라 하더라도 기자들이라면 어느 정도 요구를 했어야죠. 지금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거의 조국 후보자의 강연회 같습니다. 근데 지금 질의응답이 어떤 식이냐면 기자들은 아주 짧게 질문을 하고 정말 이 조국 후보자는 아주 길게 긴 시간 답변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자들은 질문 30초도 넘지 않죠. 짧게 질문을 던지고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 반면에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조국 후보자는 길게는 5분, 10분까지 끌어가면서 정말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아주 감상적인 본인의 아주 개인사까지 그리고 가족사까지 아주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정말 감정이 호소하는 이런 장황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지금 오후 시간에 들어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는 정말 민주당과 조국 후보자가 서로 짜고 쳐서 만든 이런 변명의 자리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기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참 실망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준비 안 된 채로 시작이 됐으면 요구를 했어야죠. 질문을 어떤 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 하든지, 조국 후보자의 답변은 시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조국 후보자의 답변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같은 기자가 또 던질 수 있도록 이런 식의 어떤 질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요구를 사전에 했었어야죠. 왜 끌려갑니까? 그래서 오늘 기자간담회에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 보니까 굉장히 젊은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초짜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저런 자리를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진행된 기자간담회의 특징, 첫 번째는 난 전혀 몰랐다입니다. 나는 전혀 몰랐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다. 나는 딸이 이런 장학금을 받았는지도 몰랐다. 논문 1 저자로 올라간 것도 몰랐다.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전부 우리 가족인 것도 이번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운동학원과 관련돼서도 서울에 있어서 자주 가보지도 못해서 전혀 관심 밖의 일이었고, 그래서 전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했다. 네, 오늘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것은 역시 딸 문제였습니다. 조국 딸의 논문 1저자 등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오늘 답변한 내용으로 딸 문제를 구성하면 이런 것이죠. 조국 후보자의 논리대로 이 딸 문제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네, 단국대 의학연구소의 장영표 교수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서로 연락하는 사이도 아니고 전혀 부탁한 적도 없는데, 이 장 교수는 딸을 논문의 1저자로 올려줬다라는 것이죠. 나는 모르겠다. 왜 그 사람이 우리 딸을 논문 1저자로까지 올려줬는지 나도 지금 봐서는 이상하지만 모르겠다. 어쨌든 1저자가 되었다. 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신청한 적도 없는데 서울대에서 우리 딸에게 왜 장학금을 줬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은 신청한 적이 없다. 그래서 1학기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나는 알지 못했고 2학기 장학금 받았을 때 그때는 알게 되었지만, 이 받은 장학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동문회 측에 물어보니 한 번 받은 장학금을 반납할 방법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반납하지 못했다. 어쨌든 왜 어떤 경위로 신청한 적도 없는 장학금을 수령하게 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검찰이 밝혀달라. 네, 또 부산 의전원 들어가서 이 장학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6번씩이나 장학금을 줬는지 모르겠다. 나는 노한준 교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 뭐 모친이 그림을 기증할 때 한번 인사하고 본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 어떤 연락도 한 사이가 아니다. 어떤 부탁도 한 적이 없다. 왜 낙제를 2번씩이나 한 딸에게 이런 장학금이 주어졌는지 모르겠다.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말에 따르면 조국 씨의 딸은 가는 곳마다 정말 어떤 특혜와 행운을 거저 누렸다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상대방의 호의나 배려를 통해서 나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을 계속 줬고, 나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논문의 1저자로 등재되는 이러한 선물과 혜택들을 그냥 거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 있었던 기자 간담회는 나는 모르겠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믿어달라라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합리적인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믿을 수가 있을까요? 조국 후보자는 뭐 전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네, 뭐 그 말대로 어쨌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딸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나왔던 것이 논문 1저자 등재 과정에서의 의혹들인데, 네, 논문 1저자로 올려준 이 단국대의 장영표 교수 아들도 이제 한영외고 같은 동기죠. 그래서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또 서울대 법대에서 또 인턴십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후보자의 딸은 이 단국대로, 또 이 장영표 교수의 아들은 조국 후보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대 법대로 뭐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인턴십을 주고받은 것인데, 뭐 역시나 이 모든 것에서도 모르겠다. 모든 것은 한영외고에 있는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어떤 디렉터가 다 주관한 것이다. 한영외고 디렉터가 운영했던 이 학부모 참여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한 일이다. 저는 이왕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글쎄요, 검찰은 저는 한영외고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2번째로 오늘 조국 후보자는 딸의 여러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감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뭐 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정말 딸을 걱정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정말 울먹이는 이러한 감상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참 보기 불편했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설명을 듣고 있으면 계속 딸 아이라는 이런 호칭을 쓰는데 마치 조국 후보자의 딸이 아직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30이 다 된 성인이죠. 얼마든지 자기 의혹에 대해서 스스로 나와서 해명할 수 있고 자신 스스로를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는 성인입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대목에서 울먹였냐면 딸 아이가 왜 나 때문에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하며 왜 벌벌 떨어야 되냐. 남성 기자들이 밤 10시 심야에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 그러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뭐 어쩌라는 겁니까? 뭐 이런 식의 말을 아주 길게 했는데요. 아니, 조국 씨의 딸은 그 정도로 자기 보호를 못하는 성인입니까? 이 문제가 불거진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고 조국 후보자의 딸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오면 당연히 기자들이 따라 붙게 되죠. 그럼 얼마든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이 딸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 그리고 어떤 도움도 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변 보호 조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따라붙는 기자들을 탓합니까? 뭐 부산 해운대부터 시작해서 뭐 조국 후보자의 딸, 뭐 외할머니 그리고 외삼촌들 많이 이 부산 지역에 살고 있죠. 뭐 그 집으로 얼마든지 몸을 패신시킬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기자들을 피할 여러 방법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지 않았는지 저는 참 의아합니다. 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가 아주 재미난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뭐 조국 후보자의 딸 집으로 기자들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자, 그런데 조 후보자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 2012년 12월에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댓글 조작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이 조국 후보자는 국정원 여직원의 거주지를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조국 후보자는 트위터에 연속해서 속보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긴급 속보, 국가정보원 제3차장실 소속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며 문재인 비방을 올리는 현장을 민주당이 급습,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 신고 후 대치 중. 자, 또 올립니다. 추가 속보, 문재인 비방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무슨 동, 무슨 초등학교 건너편 어디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서 그 주소지를 다 자신의 트위터에 올립니다. 뭐 문재인 지지자들로 하여금 그곳으로 달려가라고 좌표를 찍어준 셈이죠. 근데 또 현장 중계하듯이 또 올립니다. 3차 소식, 오피스텔의 민주당원 외 선관위 직원과 경찰 도착. 그러나 여전히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중 현장에 있는 사람과 통화하였는데 기자, 국회의원,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는 중이라고 함. 자신이 이렇게 글쎄요 주소를 밝히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쫓아갔나 봅니다. 그걸 자랑스럽게 지금 중계하듯 글을 올렸죠. 자, 또 올립니다. 5차 소식, 오피스텔 문이 잠시 열려 신원 확인만 해주고 다시 닫혔으며 현재 여전히 대치 중. 민주당이 국정원 직원으로 파악한 신원과 일치함. 단 이 사람이 국정원 직원인지 최종 확인은 알 수 없는 상태. 국정원 직원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상태에서 그 사람의 거주지를 공개를 하고 다 찾아가라고 좌표를 찍어주는 이런 중계를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은 한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올립니다. 6차 소식, 국정원은 그 오피스텔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일 뿐이라고 발표.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는 이거조차도 정말 내로남불이죠. 자신의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하지만 예전에 뭐 어떤 문제의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개인의 거주지를 이렇게 공표를 하면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지금도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정말 수준 낮은 질문과 수준 낮은 답변이 장황하게 이어지는,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우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기자간담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조국 후보자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불러일으킬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시원한 설명이 없었던 이런 기자간담회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